질병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는 위험한 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을 암시하는 위험한 땀. 자고 일어나면 축축, 밤에만 흘리는 땀.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축축하게 이렇게 땀이 많이 흘리는 분들 있습니다, 교수님. 애기들도 많이 이러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흘리는 땀을 도한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도둑처럼 나도 모르게 흘리는 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한은요, 우리 몸에서 건강도 빼앗아가고 진액도 훔쳐가는 아주 나쁜 땀입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여러 가지 나쁜 병리적인 땀 중에서 도한을 또 굉장히 안 좋게, 좋지 않게 보는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 계속해서 진액이나 음기 이런 게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쉽게 체력이 고갈이 되고 피로해지는 것이죠. 이 원인으로는요, 한의학에서 신음허, 신기,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기가 허해지면서 반대로 그 2차적인 허열 상태의 나쁜 병리적인 열이 위로 뜨면서 땀을 흘리게 한다라고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밤에 잠잘 때 땀을 흘리는 도안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가벼운 증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꼭 원인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단순히 열대야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겠고요. 네네. 두 번째 위험한 땀은요. 발열, 두근거림,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을 동반하는 땀. 이거는 뭘까요, 김경훈 교수님?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좀 의심해 봐야 네.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우리 몸의 대사 활동 상태가 활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땀이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체중 감소와 함께 더불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질병을 암시하는 위험한 땀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 소실, 특정 부위에만 과다 분비되는 땀입니다. 어떤 걸까요, 교수님? 네, 우선 그 당뇨병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또 땀이 많이 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자율신경 손상이나 말초혈관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쪽에 자율신경 기능 조절 장애로 인해서 구소적으로 땀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또 감각소실이나 아니면 또 저린다든지 하는 통증이 동반되게 되면 우리가 당뇨합병증, 특히 발 부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에 맨발로 다니시다 상처를 잘 입으신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잘 입으실 수가 있는데 당뇨발이 한번 생기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발을 잘 관리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땀을 통해서 전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네. 관련한 고민 사연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실까요? 제가 평소에 발이 땀이 많이 나서 땀이 안 난 약을 발에 발랐더니 이제는 땀이 그 좀 사타구니 쪽에 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저런 분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네. 제 친구 한 명도 이 저 겨드랑이에 땀이 심해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예. 오히려 무릎이나 이 인중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땀 총량의 법칙 이런 게 있나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땀이 안 나도록 하는 치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다든지 하셨을 때 보상성으로 이제 다른 데서 땀이 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아직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줄어든 땀 분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먹는 약 같은 경우엔 전신적인 땀 분비를 줄여주는 항콜린성 약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런 항콜린성 약제는 이제 70% 이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녹내장이 있다든지 또 배뇨 장애가 있다든지 또 위장 장애가 있다든지 심장 질환이 있다는 분들은 좀 주의해서 복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바르는 약도 먹는 약도 참 안 되고 부작용도 있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에 이렇게 지장을 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바르는 약과 이제 먹는 약 이외에도 이제 생활 습관을 생활에 굉장히 좀 장애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땀 분비를 억제해주는 다양한 치료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바르는 약, 염화 알루미늄 제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르는 약을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톡스 주사가 되겠습니다. 땀이 국소적으로 많이 나시는 손바닥이라든지 겨드랑이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한 번 주사로 한 6개월 정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땀이 덜 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또 하나는 이제 드시는 약, 항콜린성 효과가 있는 약을 또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술하는 방법도 있어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치료법은 이제 우리가 전기영동 치료라 그래서 손을 전기 자극이 흐르는 물에 담그는 것이 되겠는데 원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일 꾸준히 하시게 되면 상당한 또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손하고 발에만 우리가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근본적인 치료로는 우리가 나온 것처럼 교감신경 절제술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예. 흉관경이라는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척수신경절 옆에 있는 교감신경을 차단해주는 이런 수술법이 있겠는데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수술 자체에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보상성 다한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쪽을 막으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을 막으면 또 다른 데서 땀이 나고 네.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 이 어렵네요. 다한증을 치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생활 습관도 좀 개선을 해야 합니다. 방금 앞서서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요, 이렇게 땀이 차면서 사타구니라든지 음낭 주변에 생식기 주변에 땀이 많이 차고 습진 생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예. 이걸 한의학에서는 음한 낭습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되게 콩팥이나 신장 기운이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체력이 고갈되면서 생기는 즉 남성 노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사타구니에 땀이 차고 네. 또 기력이 약하신 분들이 평소에 하면 좋은 지압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무좀이라든지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서 발냄새 나는 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김덕현 씨랑 네. 같이. 네. 네. 아니, 물론 해당 사항은 없으십니다만 발냄새와 무좀. 발냄새가 좀 예시를 제가 위해서. 좀 나긴 납니다. 발냄새가 좀 나는데 교수님 괜찮으시겠어요? 하시다가 또 이렇게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발을 저희도 한번 유심히 양말 벗어야 볼게요. 되겠죠? 네. 네. 먼저 소개해드릴 경혈점은요, 이 발목에 있습니다. 발목에. 발목에. 발목에서 먼저 이 안쪽 복숭아뼈를 찾으시고요. 이 복숭아뼈에서 아킬레스건 사이에 중간 지점을 잡으시고 여기서 수직으로 2cm 정도, 여기서 수직으로 2cm 정도,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위로 올라갔을 때 위치하는 지점이 부류혈입니다. 여기를 여기를 만지시면 약간 시원하면서 시원한데요? 아픈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류혈 지압을 하시면은요 신장 기능 강화하기 때문에 뭐 발냄새라든지 발바닥 땀에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 지압을 하시면 신장 기능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원해요, 교수님. 시원해요. 오. 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 두 번째 혈은 연곡혈입니다. 연곡혈은요 연곡혈. 네네. 마찬가지로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에서 약간 비스듬히 앞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여기가 주상골이란 뼈거든요. 네네. 조금 아프시죠? 예, 네. 이 아프시군요. 주상골에서 1cm 아래쪽에 위치하는 네네. 혈이 이 연곡혈입니다. 이 시원하면서 연곡혈도요 마찬가지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로 신음허 증상 때문에 여러 위로 열이 떠서 땀이 흘리는 도안 증상에도 좋고요. 또 이 연곡혈은 발바닥 통증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발 뒤꿈치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TV 보거나 아니면 소파에서 앉아서 쉬실 때 수시로 지압을 해주시면 TV 볼 때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좀 누르고 이렇게 쭉 있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수시로 한번 해보면은. 냄새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누르니까요. 네. 그 축구공 찼을 때 발이 좀 삐끗한 느낌 그런 약간 통증이 좀 있네요. 네, 이 부위는 약간 통증이 있는 경혈점이기 예, 때문에 그래도 참고 누르시면 도움이 네네.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다 붙이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예. 조심히 자리로 계속 이렇게.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